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자, 비대부자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전세기가 이스라엘에 또 떴습니다. 유럽에 이어 이스라엘 쪽으로도 전세기가 떴고, 그만큼 제품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세기를 이용해서 물품을 제공했다. 이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누군가는 악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세기 비용 때문에 악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거를 악재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뉴스가 떠도 다 악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건 호재고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뜨고 나서 얼마간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역시나 오늘 또 마이너스 0.97%, 종가 기준으로 6만 1,100원까지 눌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정말 뭐 수출 공시가 떠도 안 되고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그리고 유럽,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지금 진단키트의 제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CJN의 제품을 수출을 하고 공시를 하고 작년 대비 실적이 60% 이상 오르고, 작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번 달 대비 오르고, 이렇게 해도 전혀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시젠이 지금 제가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년 초에 말을 했던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 다각화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흐름,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실적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데이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우리가 더 괴로운 것 같아요. 반대로 시젠이 지금 돈을 못 버는 회사고 정말 떤 ROE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앞으로가 뭐죠? 내년에도 실적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실적으로 안 가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 테마 혹은 정말 정치 테마 혹은 정말 그런 세력들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 들어가서 꼼꼼물이라도 먹는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주식의 현주소인가? 정말 약간 해감이 좀 드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기업이고 누가 봐도 돈을 잘 벌고 누가 봐도 비전이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이 호재가 터졌다고 해서 바로 뜨는 주식이 좋은 주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테마주의 역할이고 테마주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호재가 떴을 때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종목들도 사실은 좀 많거든요. 물론 세력들 마음이긴 하지만 시젠이 후자였으면 좋겠고 후자이기를 바란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오늘 매수를 수급을 보기 전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9%로 마무리가 되었고 또 3000 지수가 깨졌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0.06%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로 대응을 했고 기관이 특히 사모펀드에서 많은 물량, 금융투자에서 많은 물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 빠르게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170만 명분의 어떤 진단 키트를 수출했죠. 수출을 했고 이 제품이죠. 유럽에 이어서 지금 재확산 긴급 수요 발생으로 국산 진단 시약의 높은 신뢰도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떴습니다. 뉴스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올플렉스 이 시젠의 제품이 오미크론 감염자를 정확하게 선별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유럽에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에도 전세기를 보내서 진단시약을 대량으로 보내고, 이스라엘에서는 수입을 하고 시즌에서는 수출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위험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 주요국 일일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 과거 팬데믹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각국 방역이 지금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봉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강화를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보시면 오미크론에 대해서 경시하지 마라. 1월 달에는 정말 힘든 달이 될 것이다 라고 CNN에서 보도를 했고, 확진자가 폭등을 하고 의료 체제 및 주요 사회 서비스가 혼란을 야기할 거다라고 지금 CNN에서는 보고 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이 진단키트의 수요가 내년 1월, 2월, 3월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해외 외신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지금 속도 무섭지만 증상은 경미하기 때문에 대응 전환을 놓고 지금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봉쇄를 할 것이냐, 혹은 방역 강화를 해서, 방역 강화라고 하면 백신, 진단키트죠. 그리고 치료제까지 방역 강화를 하고 경제를 봉쇄를 하지 않고 갈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이유가 증상이 경미해서 그렇죠. 증상이. 그래서 확산을 막는 방역 강화가 필요한지, 봉쇄 대신 백신 접종, 입원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나 오늘 시젠의 제품을 받았던 이스라엘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죠.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오미크론 변이를 막을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고, 각국 보건당국과 전문가 모두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는 게 사실상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증증 유발 위험이 낮은 점을 근거로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둔 봉쇄보다는 방역 수준을 낮추고 의료 체계 부담 완화를 방안하는 등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 코로나가 처음 일어났을 때 사망자가 중환자실에 꽉 차고 사람들이 정말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은 지금 아니죠. 그런 모습은 아니고, 증상은 이전 변이보다 가볍고 입원 기간도 짧고 산소 공급이 필요한 중증 환자도 줄었고 평균 입원 기간도 줄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를 포기할 수는 없고, 진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최대한 선별을 하고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강화하는 기존 방식 대신에 백신 접종률 장려하고 입원율과 추가 접종 같은 요인을 점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부스터샷 백신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오전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백신 의무화를 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백신 의무화를 했죠. 그리고 백신을 의무화를 해서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주 2회 코로나 PCR 검사를 의무화, 두 가지 의무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진단키트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는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증에 따라서 진단키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단키트가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 진단키트는 앞으로 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필요 없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게 12월 이제 1월 2월 3월이 오면 최소한 내년 1분기 실적은 역대 최고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기다리던 어떤 그런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터져준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점프업 하지 않을까 라는 희망 회로를 또 한번 돌려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작년도 아니죠. 올해 2월달 뉴스입니다. 올해 초에. 그때 뉴스가 어떤 뉴스가 떴냐면, 시즌 진단키트계 패러다임 변화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고, 내용을 한번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다각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나 사업 다각화 방향으로는 정기검사, 암 진단 등을 꼽고 있고, 미국 최대 상업 검진 센터인 퀘스트 외출 구조는 정기검사하고 유전자 특수검사, 병리 진단, 진단 솔루션 쪽으로 점유율이 높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시젠이 확대하고 점유율을 높인다면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1년이 이제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시즌이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로 가고 그리고 지금 끝나지 않고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을 때 시즌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 다각화가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제는 주가가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다각화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떠야 되죠. 그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코스피 이전이나 M&A 같은 경우도 사업 다각화를 위한 어떤 재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다리는 어떤 참을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내심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멘탈을 잡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훗날 같이 웃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